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함관계와 집합과 원수 사이의 관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거 잘 정리하시면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함관계를 가지고 좀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상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집합의 상등은 뭐냐? 같은 거야, 그냥 같은 거. 그래서 집합의 상등의 첫 번째 기호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집합의 상등입니다. 근데 얘를 포함관계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A랑 B랑 같으려면 어떤 포함관계가 돼야 되냐면 A가 B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and 그 다음에 B가 A를 포함을 해야지만 바로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집합의 상등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킴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는데 당연히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잘 나오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생소해하지 말라라는 거. 근데 꼭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안 돼. 꼭 A, B 문자에만 이렇게 막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꼭 막 A고, 꼭 B고, 막 꼭 P고, 꼭 Q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A가 B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가 누구라 그랬지?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A 교집합 B가 누구야? A가 지금 B를 포함하고 있거든?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얘는 누구? A. A 교집합 B가 B면서 A인 건 두 개가 같은 거밖에 없습니다. 또 A 합집합 B가 누구? B가 아니라 A. 그다음 A 합집합 B가 누구? B. A 합집합 B가 A이면서 B인 것은 A가 B랑 같은 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함관계의 그냥 연장선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저번에 내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어디 할 거 다 쓴다 그랬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강을 할 건데 확률과 통계 특강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 확률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학교에 1학년하고 2학년이 있는데 남자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조건부 확률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1학년 학생 중에 여자일 확률. 그러면 그 여자가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지만 반드시 어디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야. 1학년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인데 그 조건부 확률이 이 집합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집합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얘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자, 참고. 집합은 일단 한 개짜리 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한 개짜리 집합이 있습니다. 자,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집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A가 이렇게 있고 바깥에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있는 형태가 한 개짜리 집합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오케이?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컨택트 렌즈 이딴 건 필요 없음. 수학에서 그런 거 없어. 알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딱 두 가지 방법으로 등교한대. 버스를 타고 가는 거랑 자전거 타고 가는 거. 그러면 얘가 버스 타고 가는 거면 얘는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이런 관계입니다. 무조건 교집합이 없는 관계지.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개짜리입니다. 이 두 개짜리는 가장 노멀한 방법이지. 이게 제일 노멀한 방법. 그 두 개짜리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 뭐? 가장 노멀한 형태는 A, B가 요렇게 사이좋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 근데
이런 놈도 있었다. A가 B를 포함하는 놈도 있고 B가 A를 포함하는 놈도 있었다. 그러면서 A하고 B가 이렇게 아예 교집합이 없는 형태도 있었다.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얘가 기준이라 그랬지. 가장 대표적인 게 얘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기준이면 어느 정도의 교집합은 있는 거야. 그치?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있는데 얘는 교집합이 한쪽에 아예 들어와 버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교집합되는 부분이 맥시멈이 되겠어? 미니멈이 되겠어? 그래, 얘는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오늘 할 거야. 원소의 개수에서. 근데 얘는 아예 교집합이 안 생겼지. 그래서 교집합의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최소값이야. 물론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깨워줘. 네 친구 잔다. 자, 그래서 2개짜리는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가 2개짜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3개짜리가 있습니다. 집합에서 3개짜리는 아직 하지 않았어. 3개짜리 집합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대칭 차집합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칭 차집합에서. 3개짜리는 결국 얘가 기준인 것처럼 3개 부분이 공통적으로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이러한 그림입니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와 C가 서로 서 있는 집합 이렇게 되고 4개짜리 집합은 이렇게 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A, B, C, D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았지? 이게 아니야. 이렇게 그린 애도 있어. 4개짜리 집합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4개짜리 집합은 좀 스페셜하지? 자, 4개짜리 집합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야. 이게 4개짜리 집합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얘를 내가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3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지금부터 4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일단 4개 영역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저 4개 영역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표를 그리는데 네모 박스 하나를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를 자르고 가운데를 자르고 또 가운데를 자르고 잘라서 16칸짜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A라는 집합이라 놓고 얘를 B라는 집합이라고 놓으면 얘가 A의 여집합이 되고 얘가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즉 반드시 동그라미의 여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 여자에 대한 내용이고 뭐 1학년, 2학년 또는 A 공장, A 학교, B 학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뭐 이러한 내용들 이게 바로 4개짜리 집합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나 뭐 이런 거 감기에 걸린 사람,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 감기에 걸리는 중인 사람 없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누가 되냐? A이면서 B니까 얘가 1번이야. 즉 A 교집합 B가 된다. 그 다음 얘는 누구냐면 3번이 되는 거야. 누구냐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B차집합 A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면서 얘는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누구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므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4개짜리 집합은 잘 안 나와. 학교 내신에서 4개짜리 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다?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나 나오지 그 전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나오지 않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개짜리 집합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오케이?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기본적인 집합에 관한 내용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가 정리하면 거기에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얘가 페이지 11쪽에 6번 집합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집합의 형태의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생략이 가능해. 그다음 두 번째는 비순서쌍이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야. 우리가 순서쌍 1, 2가 있어. 얘는 1,2라고 하고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지. x가 1이고 y가 2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하고 2,1이 서로 같니? 달라. 이해되겠어? 그런데 집합은 1, 2와 2, 1이 어때?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얘는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이고 얘는 조합이야. 알겠습니까? 집합은 조합이고 순서쌍은 순열이야.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울 겁니다. 어차피 끝에 가서 배울 거니까. 즉 자리에 구분이 있으면 순서쌍이고 자리에 구분이 없으면 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리에 구분이 없으면 조합이고. 오케이. 이런 게 비순서쌍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순서쌍이기 때문에 1, 2와 그 다음에 2, 1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생략, 아이고. 중복하면 한 개만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우셨던 것입니다. x-1의 제곱은 0이야. 그럼 방정식의 근 여러분들 어떻게 했지? x는 1 이렇게 했지. 근데 사실은 이거 아니니 원래? 원래 2개지. 근데 두 개가 같네? 아, 그래서 x는 1, 그 다음에 중근. 그냥 이렇게 표현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외웠지, 그냥, 그지? 이게 왜 그랬냐면 나중에 조건제시법을 보면 알 거야. 얘가 조건이거든? 방정식이 조건이야. 근데 그 조건이 만족하는 근이 해고 해는 해 집합을 이룰 수가 있어. 해 집합, 근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 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집합의 성질에서 집합은 똑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쓰기로 집합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만 쓰는 거야. 그래서 중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만약에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 어떤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의 해집합이 1이래. 3차 방정식의 해집합이 1이래.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중근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저 뜻이라니까?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조건에 나온다니까?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하나는 1, 1, 2가 되던가 아니면 1, 2, 2가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는데요. 근데 할 말은 없어. 근데 그런 기본이 저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복이 있으면 한 개만 표현한다. 이게 이제 또 집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할게.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이거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정말 어이없는 걸 좀 겪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을 이렇게 하지.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그지? 대부분. 이거 틀려. 엄연히 얘기하면. 그치?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거야. 이거를 학교에서 서술형에서 선생님이 감정을 하더라고. 실제로. 되게 경악해서 솔직히. 이걸로 그 학교 100점짜리가 단 한 명도 없었어. 최고 점수가 99점이었어. 1점 감점에서.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 맞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fx가 2차 방정식이야. 이거였어. 근데 이것도 틀린 거 알겠지? 이건 저거잖아 지금. 이것도 니네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것도 사실 요거다. 됐니? 이런 것들을 학교 내신의 선생들이 되게 그냥 잡는 거야 그냥.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대. 난 그렇게 얘기해. 야 그냥 1점 감점 당해. 어차피 다 틀려. 다 틀려. 어차피 다 틀려 이거. 모든 애들이 다 이거 5 안 써. 난 쓰는 애들을 거의 못 봤다. 야 심지어 나도 문제 풀다가 그냥 콤마라고 해. 가끔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치? 이거 또는이야. 그치? 여러분들 요런 거 디테일한 것도 사실은 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점 당하면 기분 나쁘더라고. 씩씩대면서 왔어 걔가. 이해해?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생겼어. 자, 조건제시법은 뭐가 돼 있고 요 자리는 누가 오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건은 나중에 명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지만 조건은 때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봐봐 얘들아. 2x-1은 0이야. 방정식이지. x에 1 집어넣으면 참 거짓.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참. 그렇지. 그러니까 어떨 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바로 뭐야?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 조건에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기타 등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누구냐?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뭘까? 저 자리에 오는 거 맨날 x바 x는 맨날 이렇게 배웠지. 그 x바 x, 그 x가 누굴까? 그치, 원소. 좋았어. 얘는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모양이야. 모양, 형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집합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 보이니?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 집합에 내가 지금부터 이 집합에 임의의 두 원소를 뽑을게. 임의의 두 원소를 뽑으면 그 원소를 니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있지. 그렇잖아. 아무거나 뽑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모양, 원소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어? 그 다음 D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 또. 그럼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놈은 얘야 얘. 이렇게 생겼어 지금 현재.
근데 걔는 x는 a에서 왔고 y는 b에서 온 거네. 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이 x 대신에 내가 원소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이 집합 D의 원소는 a 더하기 b 꼴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그럼 나중에 배울 거야. 등차 수열. 아, 그럼 뭐야? 얘는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원소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뭘 뜻한다?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모양이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모양들이 많이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함수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a제곱 b제곱이라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 함수에서 x는 뭐야? x 좌표잖아. 그럼 x좌표가 a제곱일 때 y좌표가 뭐다? 만약에 루트 x면 걔가 절대값 a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집합에서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의 특징이야. 내가 이거를 매년 설명해. 1학년 애들을 강의하면. 왜 하냐? 제일 중요하니까. 나중에 실제 문제 보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모르더라고. 맨날 이 자리는 x만 오는 자리였잖아.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뭐 여러 개 될 수도 있어. 뭐 여기에 뭐 2분의 뭐 x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알겠니?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합은 이렇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전부 다 배우셨죠, 그죠? 기본적으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야? 삼지창을 쓰는 거야, 그지? 됐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자, 어떤 집합 A가 지금부터 1, 2,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컴마로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 바로 원소야. 됐니? 그 원소들은 A라는 집합에 들어가면 삼지창. 얘는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한다. 안에 들어있다. 근데 만약에 4라는 원소는 A에 없잖아. 없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부분 집합으로 갑니다. 자, 부분 집합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집합이야. 그럼 부분 집합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합의 부분이잖아. 그래서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분 집합의 정의는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1이라는 원소가 있고 2라는 원소가 있고 3이라는 원소가 있거든. 얘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가지고 할 거야. 자,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얘를 1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 응? 아, 에어컨? 자,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 얘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안 가지는 경우가 있어. 3이라는 원소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안 가지는 경우가 있고 얘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가 있고 얘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가 있고 얘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이 경우는 누구야? 1하고 2하고 3을 다 가지니까 1하고 2하고 3을 다 갖네? 그런 집합이야.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2만 갖는 집합이고 쭉 와서 얘는 하나도 안 가졌네? 그러면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 걔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공집합이라 그래. 그럼 봐봐. 원소가 있어. 아니 어떤 집합이도 원소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다 가질 수도 있잖아. 무조건. 이 안에서는 변동이 될 수 있잖아. 그지?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든. 그럼 얘는 무조건 나오는 놈. 얘도 무조건 나오는 놈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내가 이걸 왜 하냐면 결국 역집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건너뛰고 역집합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흐름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 라인이 다 부분집합이지. 얘는 뭐야? 얘도 부분집합이야? 얘는 뭐야?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 A라는 놈 아니야, 집합? 얘는 부분집합은 아니네? 그냥 자기 자신이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8개를 가지고 진짜 부분집합이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분집합들. 그래서 진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내가 이걸 왜 하는 줄 아니?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 경우의 수 할 때 수형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수학은 말이다. 순혈과 조합이라고 해서 따로가 아니야. 순혈 조합에서도 집합이 나와. 알겠습니까? 계속 나와. 함수? 순혈 조합에서 계속 나와. 니네 증가함수, 내가 아까 미스터 킴 얘기했었잖아. 그치? 증가함수도 한국말로 증가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미분 배운 놈은 한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의 또 특징도 있잖아.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다 계속 변형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집합은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잘 봐. 부분집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원소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얘네 중에 2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3개씩 들어가는 경우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심화를 하도록 할게요. 걔는 거기 페이지 8쪽에 보시면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된다. 와, 이 칠판 진짜 안 좋은 칠판이네. 이건 좀 다 보인다, 그지? 이거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4번. 얘는 4번이라고 안 할게, 얘들아. 참고. 왜냐하면 교과과정이 없습니다. 교과과정이 없지만 시험에서 나와. 아니, 학교 시험에서 나는 집합 같은 거 어렵게 내면 이런 거 내더라고, 선생님들이. 자, 멱집합입니다. 자, 멱집합은 영어로 파워셋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멱집합의 이 앞에 있는 놈 P를 갖다 쓸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멱집합도 어쨌든 집합이야. 알겠습니까? 집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의. 자, 멱집합의 정의. 어떠한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어떠한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멱집합은 기호로서 어떻게 나타내냐? 기호는 멱집합 파월셋의 P를 갖다 쓰고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그래서 PA라고 합니다. 이렇게 멱집합 기호를 씁니다. 자, 근데 걔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원소 나열법은 뭐야? 자, 얘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 모양이 여기 와야 되지. 그 원소 모양이 뭐야? 부분 집합이지? 그 집합을 선생님은 X라고 하겠습니다. X바 그 X는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멱집합이구나. 멱집합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학교에서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된 거에서 막 문제를 갖고 온 선생님들이 있어. 거기는 예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근데 이건 잘 안 써. 알겠습니까? 이건 잘 안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정말 막 문제 줄 때 정말 오래전 거 갖고 오면 이거 있어. 완전 예전. 저거 한 90 한 6년, 7년? 막 그쯤 될 때는 저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멱집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되잖아.